정신을 뜻하는 사이코와 병리 상태를 뜻하는 패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사이코패스는 대개 건전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비정상적 기질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잘 숨기고 평소 주변으로부터 성실하다, 얌전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기질은 평소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끔찍한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사이코패스를 알아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이코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커다란 성향을 중심으로부터 가지를 쳐나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어떤 방향으로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보일까? 바로 감정, 고통, 욕구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사이코패스가 지닌 감정 부분의 자기 중심적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없어 어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가지는 도덕심, 규율, 규칙 등에 대한 가치가 사이코패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일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양심의 부재를 초자아 결함이라고 하는데 초자아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나 윤리 의식 등을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죄의식과 도덕적 의식을 담당하는 이 초자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흉폭한 행동을 저지를 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코패스가 지닌 고통 부분의 자기중심적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감정 부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통에 매우 예민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에게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불안한 표정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눈빛도 드러나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사이코패스가 지닌 욕구 부분의 자기중심적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 관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저차원부터 고차원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저차원 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사이코패스는 시각, 촉각, 청각 자극엔 관심이 있지만 지적, 정서적 자극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로 코넬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돈, 성,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사용에는 미숙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욕구가 저차원에만 집중되다 보니 극도의 자극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시각, 촉각, 청각과 같은 저차원 자극들 중에서 좀 더 선호하는 자극은 사이코패스들마다 다른데 실제로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잡을 때 이러한 점이 사용되어 좀 더 선호하는 자극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성향을 중심으로 이해해본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Oh, let me up with a bright smile.